민수 씨, 너무 외로웠어요. 민수 씨, 그녀가 벽에 양손을 짚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외로웠어요. 가디건이 벗겨지고 단추가 풀리고 피부가 맞닿는 순간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남자의 텅 빈 침실에 처음으로 여자의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올해 59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나이까지 결혼 한 번 못 해본 노총각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만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취직해서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35에 독립해서 제 간판을 달았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빌딩 하나 장만하고 건물주 된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여자는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20대에 몇 번 소개팅을 나갔지만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너무 일만 하신다. 재미가 없다.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30을 넘기고는 몇 번 들어오던 소개팅도 40을 넘기고 50을 넘기니 이제는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늘 걱정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돈이 뭐가 중요하냐?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까지도 중매를 주선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 드시고 한숨 쉬시며 내가 손주 얼굴은 보고 가야 할 텐데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못 보고 가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40을 넘기고 나니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여자를 데려올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산단 말입니까?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주말엔 가끔 골프 치러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 가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박스 사이를 지나가려는데 한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는 160cm쯤 됐을까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짐이 너무 많아서. 여자가 황급히 박스를 옆으로 치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사 오시는군요. 저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혔습니다. 예쁜 눈웃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자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분이네. 남편은 어디 갔을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이웃이 이사 온 것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고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친구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민수야. 내가 서울 올라가는데 저녁이나 한잔하자. 그래, 좋지. 몇 시에? 저녁 7시에 동네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삼겹살집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랑도 얼굴을 익힌 지 오래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야, 요새 어떻게 지내냐?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 똑같지. 일하고, 집 가고. 아직도 혼자야? 그럼, 넌 내가 결혼이라도 한 줄 알았어?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진짜 이대로 계속 혼자 살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59인데. 그래도 요새는 60, 70도 재혼 많이 하잖아. 나야 뭐, 2년이 닿으면 하는 거지. 소주잔이 비워졌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2차 가자. 어디? 노래방 가자. 아가씨 있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런 곳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한 5년은 안 가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역 앞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긴 아가씨 있는지 모르겠다. 가보자. 가봐서 물어보면 되지. 우리는 걸어서 역 앞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나이트 가라오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하나 주세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3번 방입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기 아가씨 불러주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방 들어가시면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3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소파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리모컨을 잡고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부를래? 난 아무거나. 소주와 안주가 들어왔습니다. 콜라와 과일 안주였습니다.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건배.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트로트를 틀었습니다.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 데였습니다. 친구는 노래를 꽤 잘 불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집 그 여자였습니다. 한 달 전 이삿짐을 나르던 그 여자였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노래방 도우미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들. 친구가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두 여자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친구 옆에, 한 명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옆집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꽃향기였습니다. 소주 드세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자가 제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습니다. 손톱은 연분홍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다. 오빠 오늘 서울 올라온 거예요. 네, 대전에서 왔어요. 노래가 흘렀습니다. 친구가 소양강 처녀를 불렀습니다. 옆집 여자.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이 여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잘 부르시네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자가 제 잔을 채워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어색했습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웃고 잔을 채워주고 노래에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자기 옆에 앉은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야, 민수야.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어디? 화장실 좀. 저기 복도 끝에 있다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는 걸. 그래, 다녀와. 친구와 여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옆집 여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닙니다. 뭐, 다들 사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애써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 끝나고 시간 되시면 나가서 소주 한잔 하실래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잠시 후 여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친구와 다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재밌게 놀았어?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재밌게 놀았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노래방을 나간 이후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옆집 여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될 시간. 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59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친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야,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조심해서 가. 택시가 떠나는 걸 보고 저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은 끝나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근처에 아직 여는 데가 있을 텐데 가실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가디건 깃을 여몄습니다. 추우세요? 조금요. 곧 도착할 겁니다. 역 건너편에 24시간 여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단골집이었습니다. 여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우리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주 2병하고요. 계란찜 하나, 어묵 한 접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종이컵이 놓였습니다. 저는 여자의 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여자도 제 컵에 따라줬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컵이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도 단숨에 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묵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드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어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닙니다.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겠죠?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하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딸이 3살이었어요. 그랬군요. 혼자 키웠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집도 마련하고 딸아이 키우면서 살았어요. 여자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을 또 비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이요? 네, 뇌출혈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입원비며 재활 치료비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산 집을 팔았어요. 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금 사는 곳이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딸아이 학원비, 생활비, 엄마 병원비. 힘드셨겠어요. 낮에는 엄마 간병을 해야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소주잔을 또 비웠습니다. 제가 여자의 잔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할 곳을 찾았어요. 노래방이요? 네. 시간도 짧고 돈은 되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학원비하고 엄마 병원비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따님은 아세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엄마가 밤에 식당 일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저는 계란찜을 여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계란찜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예요. 박은주. 올해 42살이에요. 아, 박은주 씨. 저는 김민수입니다. 59이고요. 네, 알아요. 우편함에서 봤어요. 은주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따님 이름은요? 서윤이요. 박서윤.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소주잔이 비워졌습니다. 2병째 소주를 땄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59살입니다. 네. 이 나이까지 결혼 못했어요. 아, 일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어묵을 집어먹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허전하긴 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네. 그래도 뭐, 이게 제 인생인가 보다 했죠.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주 3병을 비웠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취기가 올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은주 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네, 딸이 혼자 자고 있어요. 그럼 일어나시죠.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많이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주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땡.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주 씨 집은 바로 옆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은주 씨를 봤습니다. 은주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도 돼요?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주 씨의 눈을 봤습니다.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5년을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은주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 은주 씨가 작게 불렀습니다. 네, 외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은주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도 은주 씨를 안았습니다. 몸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조명만 남겨뒀습니다. 은주 씨의 가디건이 벗겨졌습니다. 제 셔츠 단추가 풀렸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주 씨의 머리카락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 은주 씨가 또 불렀습니다. 네, 은주 씨, 고마워요. 무엇이 고마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꽉 안아줬습니다. 은주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숨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59회를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5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절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한테 가봐야 해요.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민수 씨, 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바로 옆집인데요. 아, 맞다. 은주 씨도 웃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서서 한 번 더 웃어줬습니다. 그 눈웃음, 반달 모양의 그 눈웃음,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네, 민수 씨도요. 은주 씨가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제 집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은주 씨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아까 은주 씨를 안았던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59회를 살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주 씨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갯니대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주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눈웃음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만나게 될까? 은주 씨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누구일까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은주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혹시 아침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냄비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은주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겠네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겁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집밥 먹어봅니다. 은주 씨가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주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은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젯밤,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은주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은주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저는 은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수 씨, 네. 우리, 은주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딸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이도 많고 저도 59입니다. 그래도 은주 씨, 저는 은주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젯밤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뭐요? 아,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은주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민수 씨, 은주 씨와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연애해요, 은주 씨. 네.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은주 씨를 안았습니다. 은주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은주 씨는 여전히 밤에 노래방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주 씨, 다른 일 찾아볼까요? 하지만 당장 딸 학원비랑 엄마 병원비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너무 민폐잖아요. 민폐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은주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저녁 시간대 일손이 필요하대요.
정말요? 네, 사장님이랑 친한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은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천만에요. 이제 그 일은 그만두세요. 네, 그럴게요. 은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웃음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은주 씨가 식당 일을 마치고 오면 제 집에 들렀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은주 씨 집에 갔습니다. 서윤이가 자고 난 뒤였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키스를 하고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은주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주 씨와 제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첫눈이었습니다. 예쁘다. 은주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네, 행복해요. 은주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네, 저 결심했어요. 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은주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인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저는 은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민수 씨, 저는 이제 은주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딸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저보다 젊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진짜 괜찮아요.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저는 은주 씨를 안았습니다. 일단 서윤이랑 제가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죠. 민수 씨, 그리고 서윤이가 저를 받아들이면 그때 결혼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은주 씨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저야말로 고맙죠.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은주 씨가 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윤이와 친해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주말에 서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갈까요? 좋아요. 은주 씨가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주말에 옆집 아저씨랑 놀이공원 갈 거야. 옆집 아저씨요? 응, 아저씨가 우리 초대하셨어. 왜요? 아저씨가 착하시잖아. 우리 같이 가자. 좋아요.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아저씨, 저거 타요. 어디? 회전목마요. 그래, 가자.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바이킹도 탔습니다. 솜사탕도 사줬습니다.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또 오자. 은주 씨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감사해요, 민수 씨. 별 말씀을요.
서윤이가 정말 좋아해요. 저도 서윤이가 좋아요. 보여요. 예쁘더라고요. 은주 씨 닮아서. 은주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서윤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식당도 가고 공원도 갔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해요? 아저씨 사무실에 일하러 가야 해. 저도 가고 싶어요. 은주 씨가 말렸습니다. 서윤아, 아저씨 일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돼. 괜찮아요. 같이 가요, 서윤아. 와, 좋아요. 사무실에 서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서윤이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줬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고 놀아. 네. 서윤이가 신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서윤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참 예쁘게 컸네. 은주 씨가 얼마나 애써서 키웠을까. 5년을 혼자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서윤이는 저를 완전히 편하게 대했습니다. 아저씨,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뭐가 어려워? 이거요, 수학 문제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와, 아저씨 똑똑해요. 그럼 아저씨 나이 먹은 게 아니지.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은주 씨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그즈음 은주 씨의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재활병동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은주 씨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누군데?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랑 사귀고 있어요. 뭐?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어머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저 이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9입니다. 59? 네, 어머니. 근데 왜 이제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일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식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주가 고생이 많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딸도 있고 서윤이도 좋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은주 잘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은주 씨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행복해라. 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고 살아. 은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윤이한테는 말했니? 아직이요. 조만간 말하려고요. 그래, 천천히 해라. 네, 엄마.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사위, 잘 부탁합니다.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안심하신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은주 씨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제 서윤이한테만 말하면 돼요. 그러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죠.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은주 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이도 함께였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아저씨 말이야. 네. 아저씨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가족이요? 응. 아저씨랑 엄마랑 결혼하려고 해. 서윤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요?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 서윤아. 아저씨가 서윤이 아빠가 되고 싶어. 좋아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빠 생기는 거 좋아요. 은주 씨가 놀랐습니다. 서윤아, 정말? 네. 아저씨 좋아요. 맨날 같이 놀아주시잖아요. 고마워, 서윤아. 저는 서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잘해줄게. 네, 아빠. 서윤이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누군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59회를 살며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아빠가 되는 거구나. 행복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결혼했습니다. 식은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은주 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해요. 아니, 진짜 예쁩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식을 올리고 서윤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나중에 받아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집은 제 집으로 정했습니다. 은주 씨와 서윤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옆집에서 우리 집으로 짐을 옮기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이네요. 네, 우리 집입니다. 은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는 자기 방을 꾸미느라 바빴습니다. 아빠, 여기 책상 놓을 거예요. 그래, 여기 놓자. 와, 제 방이 생겼어요.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서윤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주 씨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민수 씨, 밥 먹어요. 네, 지금 갑니다. 아빠, 빨리 와요. 그래, 간다. 식탁에 앉으면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아침이구나. 출근할 때도 달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해요. 아빠,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받고 나가는 기분. 누군가 제 뒤를 챙겨주는 기분. 따뜻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 씨. 아빠 왔어요? 응, 서윤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어디 보자. 서윤이가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셋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서윤이, 왼쪽이 은주 씨, 오른쪽이 저였습니다. 잘 그렸네. 선생님도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서윤이가 그렸는데.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파에 셋이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아빠, 따뜻해요. 그래. 네, 좋아요. 은주 씨도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밤이 되면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을까? 이거요. 책을 펴고 읽어줬습니다. 서윤이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마에 키스를 해줬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은주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깜짝이야. 서윤이 잤어요. 그래요? 네, 금방 잤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뭐가요? 이렇게 서윤이 챙겨줘서 당연한 거죠. 제 딸인데. 은주 씨가 돌아서서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민수 씨. 저도 사랑합니다, 은주 씨.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서윤이는 10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아빠, 저 이제 140cm예요. 와, 많이 컸네. 그죠? 엄마보다 빨리 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요새 밥을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에요. 잘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긴 한데 건강하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모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가 잘 돼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위 고맙네. 뭐가요, 장모님. 우리 은주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서윤이도 밝아졌어. 귀여운 딸입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된 것 같아. 저도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59의 외로운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은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은주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노래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은주 씨도 행복합니다. 서윤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59에 만난 가족입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딱 맞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은주 씨가 있습니다. 아침 밥상에는 서윤이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서윤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 치킨 먹자. 와, 서윤이가 좋아합니다. 은주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자꾸 사주시면 버릇 나빠요. 가끔은 괜찮죠. 민수 씨가 너무 약해요. 딸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딸 바보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공허했던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59회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 이제는 은주 씨와 서윤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아빠 사랑해요. 서윤이가 안기며 말합니다. 아빠도 사랑해, 서윤아. 엄마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은주 씨가 서윤이를 안습니다. 민수 씨도 사랑해요. 은주 씨가 저를 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59회 동안 찾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집, 이제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주 씨를 만났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다시 만난 것도 기적 같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만났고 사랑하게 됐고 가족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은주 씨와 서윤이와 함께 평생을. 민수 씨, 뭐 생각해요? 은주 씨가 옆에 앉으며 묻습니다. 아, 그냥 우리 이야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요? 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가끔 꿈인가 싶어요. 꿈 아닙니다. 저는 은주 씨의 손을 잡습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네, 현실이에요. 은주 씨가 제 어깨에 기댑니다. 행복해요, 민수 씨. 저도 행복해요, 은주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서윤이 대학 보낼 때까지. 대학 보내고도 계속이죠. 그렇겠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맑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59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은주 씨가 있습니다. 서윤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요즘 부쩍 날이 차가워졌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